지금 기관 문턱을 예. 낮춰달라. 예. 현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재정적인 문제. 너무 높게 잡았다. 그걸 그렇게 법무부 쪽에서는 높게 잡을 그 법무부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법무부 그걸 뭐 법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 규칙을, 예. 법무부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법무부 장관. 예, 국회 뭐 통과. 그것까지 아니죠. 예. 법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뭐 하나 하냐면 기화시험. 예. 면접. 필기하고 면접. 예. 기화시험이 범위가 어디서 나와야 될지 모르니까 예. 공부할 염두도 안 난다 이거야. 예. 열심히 공부해도 어떤 이 책을 하나 이렇게 내가 봐서 이게 이제 기화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책을 열심히 달달 읽어서 처음을 보면 여기서 나오면은 열심히 공부하겠어. 근데 이 책 밖에서 나온다는 아니에요. 맞아요. 밖에서 봐. 밖에서 나온단 말이야. 기화시험 문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염두도 안 되고. 지금 기화 그 필기시험 이게 하는 거죠. 제가 딱 그렇습니다. 그 필기시험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본부 국적과가 있잖아요. 예. 과에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침으로 법령 이제 시행 규칙이라든지 지침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문제은행이라고 하잖아. 보통 뽑아서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책자를 이게 국적 접수하면 책자를 줘요. 책자를 주는데 출입국에서 책자 아닌 데서 나온대. 학원을 만들라는 말. 교육을. 책을 하나 가졌는데 생각과 하나도 안 나고 15문제. 15문제 그거는 국적 면접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면접 시험도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이제 면접관이 우리 출입국 출신도 있고 외부 있는데 그러니까 기화시험을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건 귀하신 본부에서 본부에 공무원들이 내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지금은 현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부에서 그거는 다 뭐 인원을 교수이지 의뢰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시험 공부 책을 사회통합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개 다 기본해야지. 누가 글쎄 그래요. 60, 70 먹은 사람들이 그 책을 준 것도 똑바로 못하는데 그거 밖에 질문은 어떻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현실을 떠난 출입국. 자,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시험은 그렇고 다음에 면접은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 며칠 전에도 우리 현재 이제 면접관하고 그런 얘기도 실제 이제 면접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은 국적이 너무 힘들다. 이것도 마찬가지.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면접 시험을 너무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라고 저도 이제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도 국적을 따르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적 취득 요건 가지면 체류 기간도 그렇고 이미 어느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는 건데 그 면접을 너무 우리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한데 그래서 좀 쉽게 좀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면접할 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걸 좀 완화를 시켰대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서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우리나라 한글을 기념한 날이 언제고 뭐 헌법 제정을 언제 했고 공포한 날이 그걸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 역사, 사회, 문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도 그러면은 출제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 영역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질문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내에서 하는데 이제 수준이 고급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중급 문제, 그다음에 초급 문제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고급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걸 좀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걸 많이 좀 완화시켰대요. 중급, 초급 위주로 많이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애국가도 노래를 잘해야 통과가 돼. 아니, 나 그 가사 어느 정도 노래를 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는 이제 국적은 국적 이제 꼭 그런 질문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뭐 자세라든가 또 우리 민주사 어떤 자유민주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신념이 있는지 뭐 국민으로서 제일 중에 기본 소양. 네. 그래서 항상 국적 면접할 때는 좀 복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세, 그러니까 기본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그게 왜냐하면 어쩌면 그게 사실 비중 있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하고 우리 저기 했던 우리 박순선, 아니 좀 국적 몇 번 시도하셨죠? 몇 번 시도하셨으니까 한번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 교화했으면 내가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기와에 대해서 크게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우리 부모들이 고향이 원래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선 엄마 고향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돈 벌자는 목적으로 나와서 크게 뭐 와봐도 뭐 별로 우리 집보다도 별로 뭐 더 잘 사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중국에 가서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살자 이러고 여지껏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체류한 시간이 한 여기서는 20년 됐어요. 20년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다 여기 나오게 돼서 출가를 가고 또 손자 손녀 다 태어나고 이러다 나니까 그냥 자식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내 할 일을 하고 그 사이에 그래도 또 뭐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총적으로 놓고 보면 중년의 청춘은 다 바쳤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가자고 떠나서 중국에 다시 들어가 살자고 보니까 자식들이 여기 와서 이미 다 귀화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올 때는 중년이었어요. 청년이어서 좀 넘어나 저는 40대 나왔어요. 40대 후반에. 그래 나와서는 7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후 여기서 살다 보니까 나올 때는 내가 비록 힘이 있어서 젊어서 나와서 돈을 벌자고 나왔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 저기 뭐 엄마 아버지가 됐지만은 지금 와서는 어떤 자식들에게는 정말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하니까 자식들 앞에는 우리가 저는 애가 됐잖아요. 노실하게 말해서 일을 할 힘이 없고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면 또 나이 많다고 다 받아주지 않고 이래서 제가 그것이 귀화 신청을 해서 시험에는 저는 합격 잘 맞았습니다. 저는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역사 공부를 다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시험에는 합격 잘 맞았는데 어떻게 돼서 떨어졌냐면은 제가 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좀 청소하고 밥 해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이 저한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귀화하는 문제에서 이제 세금소에 가서 그런 거 무슨 뭐 떼오라고 이러길래 그 서류를 가져갔더니만은 퇴직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61세 넘었는데 왜서 일을 못하는 F4 비자인데 왜서 일을 했냐. 이건 안 된다. 이거 불법이 돼서. 시험은 다 합격돼서 이제 귀화가 다 될라 할 무렵에 이 사건이 터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단도직 입석을. 그럼 제가 지금 귀화 시험 다 보고 이제 오라지 않아 지금 귀화 시험에도 합격됐고 이러면 이게 벌금 한 건수 때문에 이게 귀화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250만을 벌금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무슨 70대로 다 올라가는데 무슨 250만인가고.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먹고 살사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고. 막 그래고 내가 출입국에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노인들 앞에다 놓고 무슨 벌금 250만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더니만 80만 원 낮춰주더라고. 그래서 170만 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생각에 200만 이상 넘어 안 가면 이게 국적에 귀화를 하는데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170만 건수를 가지고 제가 이 귀화에 불어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딱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라 해놓고 귀화 불러라고 우리 집에 딱지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과천정부 청사를 갔어요. 과천정부 청사에 가서 법무부 장관 만나겠다고 딱 들거렸어요. 법무부 장관 만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그 불허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좀 만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네 1층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못 봤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막 그러더라고. 아, 좀 만나서 할 말을 하겠다고 왜 못 만나냐고 막 그러니까 없으면 전 대리인이라도 내놓으라고. 대리인도 만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는 시켜줄 수 있지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1번 카운터에 가면은 전화가 내려올 거라고 통화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너무도 가서 소리 지르니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통화를 시켰겠지 뭐.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때는 막 흥분돼 가지고 내가 고국에 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강원도에 다 지금 고향인데 그 고국에 와서 지금 그 자녀들이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슨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일을 했다는 그 건수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나를 벌금을 앵겼는데 이게 무슨 귀화까지 안 될 이유가 있냐고. 난 이것 때문에 난 임을 제기를 한다고. 막 그랬더니만 무슨 정책 건수에 무슨 몇 번 몇 호에 무슨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 그 조례가 있대요. 이래서 이런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봐주면은 어떻게 자기네 이거 사업을 해 먹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을 연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뭘 국적을 따지면 뭐 더 이상 하면 되는가 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니까. 저기 뭐시기든가 그거 저기 국적 귀화 말고 저기 다른 거 뭐든가 영수권 영수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수 자격 조건이 뭔가 하니까 1년에 3,770만이라는 그런 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네들이 나를 일을 했다고 지금 벌금에 앵겼는데 3,770만 내 어디가 도둑 뛰려오라는 거고 정말 웃긴다. 이게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냐고 막 이러면 소리 질렀지. 어디서 정책이라는 건 내놓으면 좀 똑바른 거 가르쳐달라고. 내가 어디 가서 이 연시에 70살을 먹고 소리 한 달에 300몇만씩 제가 무슨 뭐 청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돈 액수를 버는가 하고 막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그 자네하고 반반씩 50%씩 해서 50%를 해도 나는 못한다고. 70살을 넘어 먹었는데 내가 50% 3,770만 원, 내가 1,500만 원, 내가 어떻게 1년에 버는가 하고. 정말 웃긴다고 해서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만, 어떻게 좀 흥분하지 말고, 그래도 영주권 자격을 가진 걸로 원칙을 해서 좀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많이 설득을 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뭔가가 제가 지금 어쨌든 어느 면에 들어가도 접수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포들에게 대한 지금 그 보는 안광이가 어떠냐면은, 우리를 외국인인 줄 알아요. 여기 이제는 그게가 많이 타파됐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 외국인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많이 해소됐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우리 중국에서 왔다면 외국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가사를 떠나지 못한 분들은 다 우리를 외국인인 줄 거기서 어떻게 계속 한국어로 이렇게 많이 배워서 말을 이렇게 잘하고 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 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학교 다닐 때부터 조선글 한글 다 배웁니다. 중국어까지. 우리 중국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거 싸움하는 게 아주 목에 핏대가 이랬어도. 세상에 그래서 있잖아요. 더 이상 이게 자격 이 귀화 자격을 가지자 해도 이 귀화 자격을 가지는 게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조건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노인을 인구를 귀화를 해서 봐야 복지에서 얼마나 또 손해입니까? 난 나부터라도 그거 안 해주겠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노인 인구가增장하고 지금 출생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동포들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걔도 살면서 벌고 살면서 그래도 또 애기도 낳고 이러면 자녀를 낳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원이 원칙에서 중국에 가서 살기 싶으면 살고 여기서 살기 싶으면 살고 이런 조건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렇게 어느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살겠다면은 자원이 원칙에서 나는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뭐 귀화 공부도 시키고 이래서 좀 이런 거 주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들도 그래요. 노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젊어서는 새끼를 벌어 먹이느라 우리가 온 힘 다 바치는데 우선 늙어 와서 자식들이 우선 우리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중국 떠나 예를 들어 들어간다면 내 이번에 4월 달에 중국에 가서 한 20일 놀고 왔는데 완전 떼놓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한국어를 간판을 쓰면은 한국어를 크게 쓰고 밑에다 중국어를 조그맣게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중국어를 크게 쓰고 이제 한글을 밑에다 조그맣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조선족들이 살 자리가 없게 만들어놨고 학교가 다 없어요. 조선 학교가 다 없어지고 이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 산다면은 옛날엔 중국어도 잘했지만 들어가 중국어를 할 이런 다 까먹어서 말도 못하고 글도 다 까먹었잖아요. 이래서 이제 우리를 들어가 중국에서 살아라면 어떻게 사는가 말이에요. 새끼들이 여기서 귀화해야 사는데 같이 살아야지.
이런 정책을 좀 한번 저는 좀 제기를 해봐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정말 공헌도 많이 했잖아요. 말 바른 대로 대한민국이 조선족 동포하고 외국인들이 다 떠나가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조선족만은 그래도 다 우리 동포고 고국이고 우리 피가 여기서 흐르지 않고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이 한면에서 좀 기화에 대한 방면 문턱을 조금 너무 높이지 말고 좀 낮춰가지고 우리도 좀 이 땅에서 살아보게끔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는 저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험이고 뭐 시기고 뭐 돈이고 뭐고 내가 살기 싶으면 좀 살게 해달라. 나는 이 조건 제기하지 말고 네.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의 원칙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겠다. 살 사람 살고 중국 가겠다는 사람 보내고. 혹시 변호사님 더 추가적인 물어볼 내용이 내가 F4 비자였을 때 네. 뭐 취업을 잘못했다고 네. 범칙금을 취업을 잘못했다고 내가 인간에가 일이 했다고. 그 뭔가 그 퇴직금이 나한테 날아온 것 때문에 왜서 일이 했냐 그거예요. 일 못하는 비자를 가지고 왜서 일이 했냐고. 그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제가 네, 아, 네. 정확하게 한번 좀 네.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가 잘못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F4 비자가 우리가 만 60세가 넘으면은 우리 동포들은 전부 다 밖에 있는 동포들도 비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국내 체류하다가도 60세 넘으면 F4로 H2 비자에서 아니면 다른 C38 비자라도 단기 비자라도 다 F4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F4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 F4 받는데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때 그 자식이 초청으로 나왔어요. 예. 부모로 나왔어요. H2 아니 그때는 그때 국적 시절 때가 제일 처음에는 H2로 초청받아 나왔다가 국적 시절 그날에 그 나이 되니까 61세 되니까 F4로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할 때가 F4일 때 예. 이미 다 F4로 됐을 때지. F4로 그래 나왔을 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나오셨다고? 어떻게? 내가 2003년도에 딸이 초대를 초청해서 부모 초청으로 나왔어요. 딸은 한게 예, 한국에서 한국인이 예, 결혼을 그렇지. 했어. 예. 그렇게 나왔지. 부모 초청으로 나왔지. 뭐 지금 나 묻고 싶은 거는 그때 국적 신청을 하고 불어 될 때는 F4 신청할 때 F4 비자에 썼어요. 부사 비사였.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 이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아 그거 하니까 퇴직금이 나한테 왔지. 그러면은 응. F4 비자가 원칙적으로는 단순 업무는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랬다. 그 단순 업무 일을 했다고 이제 예.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범칙금이 이제 네. 법무부에 내는 범칙금이 범칙금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근데 그 범칙금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저기 되는 거 아닌가요? 범칙금은 사실은 이제 국적에 보면 이제 시행주면 품행 단정 네.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이게- 지나면은 범칙금은 관계 없어요. 사실은 관계가 은행 그거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 범칙금은. 그는 우리 국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출국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출입국 업무는 그 주권 국가 주권 재량 행정이라 해서 이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법 저것도 없고 시효도 그것도 없고 사실은 이 왜냐면 그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우리가 보통 다루는 업무가 보면 국외 소리고 이건 이 소리를 이걸 믿을지 안 믿을 건지 또 언어도 그렇고 이게 뭐 그거는 출국 관리 공무원 담당 출국 관리 공무원이나 영사가 그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대량으로. 예. 포괄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행사도 누구니 외국인들이 출국 상대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뭘 신청을 그러니까 형성적 권리를 받으려면은 권리를 받아야 되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포도 이게 외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 국적이다 보니까 당연한 권리라는 게 없어요. 외국인은 미국이 예. 일단은 설권 권리를 부여해 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권리를 받으려면은 내가 그 입증을 해야 돼. 이 서류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만 결혼증이 뭐 호구부가 신분증이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이게 사실이란 걸 내가 어떤 입증을 해줘야 되고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받아야만이 출국문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불분명하다,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비자에서도 입국하다가 보면 인천공항에서도 입국하다가도 입국 목적이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불분명해서 다 송환 지시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출입국 관리 행정의 특성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국적에 보면은 국적법에 보면은 품행 요건이 있어요. 품행 단정 요건이. 그거 보면은 뭐 금고형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나야 되고, 벌금형은 5년이 지나야 되고, 어떤 그런 요건 그 제한, 국적 제한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래 항상 그 제한 사항이 아니면은 그 10년이 지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있더라도 10년이 지났고 제한 아니면 지금은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좀 상당한 재량이 분명 그 기타 항상 보면 기타 그 외에 사실 어떤 이 출국 업무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불이익을 줘요 대부분. 예. 근데 범칙금 100 그거는 조금 170만 때문에 그거 안 예. 그런데 어쨌든 내 무슨 그렇대서 무슨 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가. 근데 예. 아니 동포단체를 보내려던 회장직까지 다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또 얘기하지만 우리 업무 출입국 업무든지 아까 공업업무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동포는 재해동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동포법 4조에 보면 우리 재해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재해동포법 분명히 동포의 어떤 권을 위해서 그 법이 특별법이잖아요. 출간은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밖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적 문제도 그러면 딱 여기서 이제 조인선 다시 같은 예. 경우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신청 국적 신청하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무슨 조건을 했냐면 잠깐만. 5년 동안에 예. 5년 동안에 제가 집을 들어 안 가고 그냥 여기 5년을만 체류해 있는 조건에서 예,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래서 출입국 가니까 3년 만기 돼서 갔는데 아 이거 국적 신청해도 되겠는데요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럼 무슨 조건으로 되는가요 하니까 5년을 여기 체류해서 F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이 된다.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에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다 예. 이제 그것도 참 이게 이제 영주권 전치주의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됐냐면 영주권 전치주의도 그렇고 국적이 일반 대한민국에 지금도 260만 명이 지금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외국인이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5년 이상 연속해서 계속 체류를 하면은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네. 국적법에 의해서. 제가 아마 예. 해당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주권 전치주의 해가지고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5년, 그러니까 물론 영주권 받기 전에 5년 다 합쳐서 영주권을 있는 상태에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적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 귀화 요건이고, 이제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많아요. 간이귀화라고 우리나라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인 자 아니면 국민이었던 자, 그러면 뭐 간이귀화, 특별귀화 다른 국적 종류가 많아요. 신청 종류가. 근데 과거에 정선에 있었다 그러면은 3년 간이귀화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그 품위 유지와 관련된 품행 단정이 예. 들어갔는데 예. 아까 이제 이렇게 예. 범칙금을 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게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 출국 그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소멸되는 그런 게 기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동포들의 상이 벌써 전에 과거에 우리가 왜 역사적인 현실에 의해서 옛날에는 우리 동포 정책이 이제 비자 그때 안 따라가다 보니까 미립국하고 위장 결혼하고 뭐 사실 이름 받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재량. 그게 10년 어쨌든 그게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그걸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번 아니고 막 두 번씩도 불어나고 지금 그게 지금 상당히 그런 좀 사례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고 몇 있지만 번씩 예, 재신청했는데 예, 그래서 보통 한 번 불어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이익을 한 번 봤으니까 이제 국적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두 번째 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떻게든 국적을 다시 신청하면은 되는데 영주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일반계 요건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날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00명만 어디 가고 그래서 3천 그 소득이
아니, 그것도 소득이 문제인데 그 소득이 내 혼자 근데 그것도 잘못 알고 내 혼자 소득이 아니고 부모 자식 뭐 부부가 있으면 합쳐서 한데 나는 지금 정확하게 4,405만 원이면은 2천 이거 얼마 여기서 210만 2만 5천 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영주권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면은 그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요. 예. 고령자는 취업을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70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지금 우리 박순선 씨 같은 경우는 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정선에 갖고 누가 옛날 그것 때문에 부모, 조부모, 호소부터 알아봤어요. 알아. 거기 동사무소까지 내가 다 이렇게 또 거기 전화하고 알아봤는데 그때 무슨 또 전쟁이었는데 데서 무슨 화재 나서 무슨 다 그 소리가 멸실. 없대. 그 멸실 확인서를 받으면 되긴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그래 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개선을 동포들은 영적으로 소득이 없다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국적과 관련돼서 뭐냐면 박순선 씨가 좀 대표적으로 좀 연세가 지금 74세? 71세? 71세. 어쨌든 2003년도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화 신청을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한 데가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6년 지난 거죠? 8년도? 예. 근데 이제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 박순선 씨만 아니라 요 연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없고, 다 아들, 딸도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자로 살고 있고, 손자녀들도 다 살고 있고, 아무래도 그냥 우리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는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게 어쨌든 F사로 재외동포 비자로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동포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기환동포라는 개념을 해서 어쨌든 이 국적법에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우리 조영관 변호사님 이렇게 좀 얘기 말씀 들어보고 법률적 대조적으로 좀 어떤 문제점 한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해결방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는 이제 소득하고 품행 요건이 이제 쟁점인데 소득과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일률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GNI 지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체류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 기준을 모든 귀화 신청자한테 동일하게 이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한 이제 노령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GNI 지수 채울 수가 없어요. 뭐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예외들을 좀 둘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문턱을 좀 낮춰준다는 의미에서 공동 생활 관계에 있는 친족간 범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득 요건을 보는 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영주 혹은 귀화를 해서 체류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 정말 쉽게 말해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부담을 주는 지위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인데, 만약에 아무런 친척도 없고 혼자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다 한국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인적 관계가 있고 또 체류 기간이 5년, 2년, 5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생기는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단일한 GNI 기준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게 또 전체 국민 총소득이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는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서울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급여라든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걸 맞출 수 있는데 뭐 지방으로만 내려가면 일자리도 없거니와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이 GN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NI 지수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둔다거나 국적 요건을 심사할 때 있어서는 이제 국적 신청자, 귀화 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 국내의 어떤 가족 관계, 혈연 관계, 네트워크나 이런 사회적 안전망 관련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이제 품행 단정 요건인데 아까 임 선배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입국 취소 사유 내지는 뭐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규정들이 아니고서는 조금은 완화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살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체류하기 어려우니까 강제 출국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법에서도 뭐 금고 이상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하나의 강제퇴거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보다 낮은 벌금형이라든가 그거보다 낮은 과태료 범칙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그것이 없는 경우들이면 더 좋겠지만 있더라도 그 경위를 좀 살펴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뭔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먹고 살려고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퇴직금이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취업활동했던 부분들 때문에 범칙금을 과태료 나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이라면 그런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실형 내지는 벌금형만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까 과태료나 범칙금은 다 기타 사유, 기타 뭐 품행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로 해서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그렇게 기타로 다 포섭할 거면 뭐 실형 판결 있는 경우를 굳이 규정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거가 아니면 조금 재량을 발휘해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니까 뭐 국적 심사를 하는 과정에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했던 장기 체류 동포에 대한 국적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소득 요건하고 품행 단정 요건의 재량 범위를 좀 둘 필요가 있다. 그거는 법무부 자체에서 의지가 있으면은 바꿀 수 수 있는 있는 거죠. 부분이에요. 국회까지 통과 안 해도. 신규치니까. 네네. 법령 사항이 아니라 무령- 내부 지침이거든요. 내부 지침이- 무령이니까